노만석 총장 대행이 사표를 낸다고 했다, 사의를 표했다. 뭐 그럼 도대체 총장 대행 사표 한 장에 7,400억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실제로 유튜브에 이제 정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핫한 뉴스는 오히려 백광현 씨의 녹취록이었어요. 아, 예. 네. 백광현 씨가 백브리핑 하는 기자죠. 이분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폭로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허위였다 이렇게 판단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네. 거의 이제 팩트에 기반한 폭로들을 많이 해왔는데 어저께 이제 폭로된 내용도 상당히 이제 무게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유동규와 수사 검사의 유착 음모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일은 그 주장의 근거 논리가 허구라는 증거입니다. 유동규가 나는 3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된다라고 했다는 범죄자 남욱의 말을 인용한 민주당은 이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유착했고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일정동 사업권을 주면서 천안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자, 여러분들 저 파일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요 내용을 간략히 이제 추략을 해보면 요 녹취록은 이 백광현 씨가 누구한테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저도 이제 제보자 보호 때문에 아직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제가 일단 오늘은 확인된 것만 지금 풀겠습니다. 앞으로도 쪼개서 계속 풀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녹취록 들어보시면 이제 유동규가 얘기하죠. 그때 내가 잡혀오기 전부터 계획이 됐었다. 그러면서 여기 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넷이 이제 교감이 됐다. 요거를 백광현 씨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렇게 4명이 다 짜고 계획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동규가 검찰이랑 짜고서 3년만 살기로 밀약을 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는 없었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라고 주장을 하니까 백광현 씨가 무슨 소리냐. 지금 먼저 짜고 있었던 사람은 유동규하고 검찰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4명이 짜고 기획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 파일을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 3년을 누가 담보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맞습니다. 저 워딩을 보면 저 녹음이 지금 2023년에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갖는 의문은 이겁니다. 2023년에 저게 대화라면 대통령이 봐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당시 누구였죠?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때 당시에 이재명 시장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지는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게 사실은 새로운 폭로가 시작되고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넷이 짰다라는 폭로도 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2023년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럼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돼 있었다는 얘기야? 라는 의문도 사실은 품을 수가 있는 녹취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내용은 네. 아마 윤 대통령 쪽에서 들은 펄쩍 뛸 일인데 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백광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뭐 폭로성 이런 그
내용을 많이 이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백광현은 이제 이재명 저격수 뭐 이렇게도 맞습니다. 많이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을 폭로를 이제 많이 해왔고 그리고 백광현이라는 사람은 이낙연 전 총리 쪽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출마했을 때 대선 출정식의 사회를 본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백광현 씨가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백브리핑 이거에 이낙연 전 총리가 여기에만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아마 국회의원 누구의 연결 속에서 아마 국회에서 저는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서도 뭔 내분이 있었던 것 같고 죄수의 딜레마라고나 할까? 뭐가 선긋게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상대편의 전략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김만배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제 기자 출신이죠. 김만배는 사실을 유동규를 굉장히 배관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발언을 많이 해왔어요. 그 김만배의 그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유동규를 양아치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규에 대한 상대적 엘리트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김만배는. 그러니까 유동규가 알고 있는 세상과 김만배가 오랜 법조 기자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세상은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의식이 바닥에는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욱이란 사람 그때 남욱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그 대장동 일당들이 거둔 수익 중의 일부를 유동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남욱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유동규 손에 넘겨질 때 그때 그 현금을 넘겨준 사람이 바로 남욱 변호사인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와 남욱이 지금 우리가 녹취에서 들었던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과 유동규가 자기들끼리 이제 뭐라고 이제 이 얘기를 늘어놓느냐. 저쪽 네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김만배,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은 성남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성남시 수뇌부라고 했을 때 그 세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김만배가 그쪽하고 직접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유동규 형하고 나 남욱은 여기에서 뭐 들러리 서다가 감옥을 몇 년 살면 나온다는 식으로 그러나 매우 소외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뭐 겉다리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뭔가 그 억울함 또는 뭐 분노 이런 것들을 섞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어쨌든 네. 핵심은 3년을 누가 보장을 자, 그 얘기를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 얘기를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김만배는 오랜 법조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뭐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건 맞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박영수에게 윤석열을 추천한 사람 또 김만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 나는 빼주겠다라는 말을 김만배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런 말을 했느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인도 안 되고 있고요. 예. 하여튼 이재명 현 대통령이 그때 미리 나 대통령이 되면 봐줄게 이랬을 일은 마모할 글쎄요.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요게 내용을 보면은 첫 내용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반 이재명 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자 이게 지금 이재명과 이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렇게 네 명이 다 해먹었다는 빼박 증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내용을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데 하는 부분들도 있는 아주 굉장히 기기묘묘한 지금 저는 녹취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기기묘묘해서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크게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김만배는 당시에 뭐 대법원도 수시로 출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뭐 대법관을 내가 원할 때면 8번인가 그때 이발소 간다는 핑계로 맞습니다. 뭐 대법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총장도 호가호위를 하면서 내가 성렬이 형 잘 알아.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내가 성렬이 형 지금 대통령 됐지만 내 말 한마디면은 뭐 형 3년형 내가 금방 빼줄 수 있어.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블러핑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 대선 윤석열 이재명 그 1대1 토론에서도 심지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국민의힘이다 뭐 윤석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 이제 부산 저축은행 네. 그때 대출 대부를 받으려고 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그 수사를 엄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대장동 일당이 그것을 씨앗 자금으로 그렇습니다. 삼아서 이제 했다 이런 거죠. 네네네. 예, 하나 또 확실한 게 그 뭔가 하면요. 원래 김만배 같은 법률 출입 기자가 검찰들하고는 많이 친한데 네. 법원 판사들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권순일 대법관은 어떻게 알았을까? 뭐 누구 속일 것이다. 이런 뒷말이 사실은 우리 법조계에서 무성하게 돌았습니다. 아. 그 누구 속였냐? 네. 뭐 그 중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뭐 박영수 특검이 그 아마 소개를 했을 것이다. 네. 이런 말들도 있었고 어떻든 권순일이 방에 그 특히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어 있었던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8번을 갔는데 선고되고 나서 그 뒤에 갔을 때까지 총 8번을 갔는데 그렇게 갔다는 말은 그 이번에도 그 여러 이제 분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성남시 수뇌부 이른바 수뇌부시 수뇌부 성희수 씨 이름이 내부인 수뇌부 씨하고 이 김만배 씨하고 네. 유착 관계 있었다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왜 갔겠어요? 이재명을 그 궁지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렁에 빠진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권순일이 방에 대법관이 그 바쁜 대법관 방에 무려 8번이나 가서 한 번 갔을 때마다 2-3시간씩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결 선고가 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갔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얘기 했다고 해서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쪽에서 나를 고소를 하면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뭐 고소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왜 이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개입했단 말이냐?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판 거래가 너무나 뚜렷해 보이는데도 네. 건국 이래 최고의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런 스캔들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을 흔들어버리는 스캔들인데 그런데도 이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국기를 흔든 사건인데도 그러면 이런 사건을 김만배가 저지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자기 상관이 없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리는 마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문에 수뇌부 씨하고 대장동 예, 일당 김만배 예, 씨하고 민간업자 일당하고 일당하고. 예, 유착 관계라고 명확히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뇌부하고 예.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일단, 있습니다. 예. 이재명의 이름이 400분이나 등장을 하는데도 네. 하필이면 그 부분은 지금 또 수뇌부 씨라고 표현을 하고 네. 있어요. 수뇌부 씨, 야 우리나라 성씨 수씨 하나 창씨를 해야 되겠어. 너무 재밌네요 그거. 그 지금 어저께 그 저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서 이제 이 녹취록을 왜 그럼 저 공개를 했을까? 이 부분은 결국은 백광현 씨는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7,400억 원을 더 추징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 사태, 이 사태의 원인들을 이 사태에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입김을 발휘를 했느냐, 누구 짓이냐,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2단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녹음을 풀고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네. 보고 있는데 녹음이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만 그렇습니다. 남았다고 아니, 그러는데. 그 요 부분도 예.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마 이걸 녹음했던 그 시기일 겁니다. 네. 이 김만배와 그 남욱 뭐 혹은 김만배와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군데군데 흘러나온 게 있잖아요. 네. 정영학이가 이게 터뜨린 것도 있고 네. 또 남욱이 입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그 무렵에 김만배가 자주 한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외부 흘러나가면 큰일 난다. 네. 엄청난 범죄라는 맞습니다. 것을 네. 계속 강조하는 예. 거 있단 네.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바깥 햇빛이지 못 본다. 이 비싼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징역 3년 운운하는 것이 네. 분명히 뒷배가 있다는 것을 네. 김만배가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끼리만 입 다물면 잘 예.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내부 결석이 중요하다. 그렇지. 자, 형님들이 다 나를 봐주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뉘앙스처럼 네, 갔다 와도 들리긴 3년이다. 하네요. 항상 그렇죠. 그 이 범죄자들의 네. 내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불법적인 범죄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서 이제 입단속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 범죄 수익 배분 과정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계속 어디든 맞습니다. 떠들고 다니길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김만배가 3년만 살면 빼줄게 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밑도 끝도 없이 대통령 임기 중에 이 말이 그렇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뒷배가 그러면 정말 당시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얘기냐 네. 아니면 그거하고 무관하게 네. 진짜 법원 쪽에 뭔가 연결끈이 있다는 걸 과시하랬던 발언인가 그렇죠. 이건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김만배가 미래를 다녀온 거예요. 아 미래 다 미래를 다녀온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할 거고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 징역 1심에서 8년 받으면 예. 항소 포기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2심에서 3년으로 깎일 것이다. 아. 지금 이게요 요사이 예. 다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개콘이 왜 없어졌느냐, 아. 개콘스타가 왜 없어졌느냐.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예. 개그맨이 정치하는 것이 예. 정치인이 정치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개콘이 없어진 거냐 아니면 네. 정치인이 개그맨보다 더 웃기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거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우리 김구원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최국이라는 개그맨이 실제로 대통령 역할을 했던 예. 그런 그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고향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컷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도찐 개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정치인이 개그맨보다 더 웃기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 개그맨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이 정치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아하.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다. 예.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백광현 씨가 공개한 녹취록과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거의 공통점이 3년이라는 게 있어요. 3년만 살고 나오면. 아 그렇네. 네, 이거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백광현 씨 녹취록에 따르면은 지금 거기서는 대통령이 봐줄 거니까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남욱이 지금 하고 있고요. 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3년에는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를 당해서 혹은 검찰이랑 짜고 3년만 살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지금 남욱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남욱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진실이 실리기도 하고 저쪽에 진실이 실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남욱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거의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재판 검찰총장 대행 1심에서 검찰총장 결국은 항소를 포기해서 검찰총장 대행이 어저께 사표까지 내게 되었는데 그때 그러면은 이 사표 파동을 부른 이 대장동 5인방의 일테면 저 손익 계산서를 보면 가장 피해를 덜 본 게 지금 남욱입니다. 그래요. 아 그렇죠? 천억이 그대로 굳었죠. 글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2023년에 남욱이 했었다는 얘기는 만배형이 누가 대통령 봐준다 해서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고 했어라는 발언이 네. 최근에는 아니 유동규가 검찰이랑 짜고서 3년만 살고 나온다고 했다는데라고는 증언으로 이게 바뀐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두 가지 증언이 여기 다 문맥을 있었던가. 보면은 네.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는 김만배 본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3년만 살고 나갈 거 나는 말이야. 네. 야 동규야 우가 일로 봐. 야 만배형이 누구니? 나야 나. 나는 3년이면 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남욱은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상황 2023년 그때 뭐 봄이라고 하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장동에 관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쫙 나오고 있던 그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아마 남욱이 유동규하고 둘이서 야 그렇죠. 만배형이 야, 만배형은 혼자 3년.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네, 만배형 3년만 산다가 그래, 나간다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아 정말 우리 형법 바꿔야 돼요. 형법 바꿔가지고 네. 형벌의 종류부터 바꿔야 돼요. 제일 앞에 거열형을 둬야 됩니다. 아. 오후 분시형, 소 5마리 묶어가지고 예. 각 방향으로 매질을 하는 이거 정말 화가 나요. 이 국민을 이렇게 장기간 산수를 하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얘들은 얼마나 챙겼을까? 왜 이런 나쁜 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웃고 지낼까? 네. 이런
이런 울화를 치밀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들은 3년 운운하니까 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죠. 능지처참형을 다시 예, 하나 확실한 게 우리가 그 롬버르조 교수의 그 책을 보면 범죄인 생태설을 쓴 그 롬버르조 교수의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범죄를 줄이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는 네. 형벌을 받아서 얻는 불쾌감이 네. 훨씬 더 컸을 때 범죄는 그렇죠. 사라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위하형법 이론의 네. 기초인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도둑놈을 그 도둑질을 하면 팔을 잘라버린다 이러면 도둑질이 줄어드는데 도둑질을 하는 자를 죽여버린다 이래버리면요 살인죄가 많이 늘어나요. 이왕 잡혀도 나 죽으니까 그렇지. 도둑질해서 잡혀도 네, 죽으니까 네, 네. 참 그래서 형벌이라는 게 강한 형벌만이 능사는 그렇죠. 아니다 하는 얘기가 또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참 형벌 하나 확실한 게 요사이 정말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드디어 오가 작통법도 그렇죠. 뭐 오가 작동법 실감난다 실감나. 오가 작동법 아시죠? 예. 지금 오가 작동법이 우리 공직 사회에 드디어 등장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예. 예. 문재인 정권 때도 예, 박근혜 정부 그 애들을 예. 애들에게보다 그때 공직자들을 예. 100명이 넘었죠. 200명 넘게 구속을 시켜놓고 100명을 넘게 처단을 해버렸잖아요. 심지어 뭐 전 공직자였지만 이 조윤선 의원 같은 사람은 2번을 구속당했습니다. 맞습니다.